뜨거운 감정 다루기,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연민, 자기애. 감정은 날씨와 같다. 살다 보면 1년 내내 맑은 날은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 변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상예보가는 날씨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씨를 파악해 맑은 날엔 옷을 가볍게 입고 흐린 날엔 우산을 챙기라고 알려주는 사람이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생겨나는 감정을 없애거나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이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생겨나는 감정에 불만스러워한다. 마치 맑으면 햇살이 강해서 싫고 비가 오면 습해서 싫다는 것처럼 말이다. 변하는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때때로 변하는 날씨에 맞춰 대처할 수 있을 뿐. 자존감을 다루면서 끊임없이 감정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선 감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뜨거운 감정의 4가지 스펙트럼. 한국인 대다수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제하는 교육 속에서 자란다. 울면 안 돼 라거나 사내 자식이 엄살은 등의 말을 들으며 슬픔을 감추고 아픔을 억누르도록 내면화 있다. 요즘엔 그 반작용으로 긍정의 힘까지 강조하다 보니 부정적 감정에는 둔감해져야 할 것 같은 강박마저 생기는 추세다. 이래서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행복하려면 감정을 느끼는 수용체가 살아있어야 한다. 건강한 수용체를 통해 모든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부정적 감정도 따라온다. 이때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면 뇌는 감정 전반을 둔하게 만들 준비를 한다. 즉,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워 감정 수용체 전반에 굳은 살을 대는 것이다. 감정 변화가 많으면 너무 민감해서 문제고, 감정을 두려워하면 둔감해져서 문제다. 부정적 감정들에는 뜨거운 감정들이 있다. 천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적절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남을 향해 있을 때와 나를 향할 때의 이름이 조금 다른 것도 특징이다. 분노 혹은 자기 혐오. 분노는 불같은 감정이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닿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를 밀어내려고 노력한다. 오래 품고 있다가는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탈이 나기 때문이다. 분노는 뜨거운 공기처럼 가벼워 순식간에 내 주변을 감싼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대개 피하려 하거나 그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분노한 사람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서 상대를 누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다. 들판에 불이 붙었을 때 맞불을 놓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불 다루기에 능숙해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상대의 불을 잘 제어할 수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 타격은 2배가 된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도 함께 지닌 경우가 많다. 혼자 있으면 자신에게 화내고 가족과 있으면 가족에게 화를 낸다. 안에 자기 혐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곳부터 불을 지피는 시기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주 있다면 그 강도와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 분노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 혐오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화를 안 낼 때는 언제인가? 이 일이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 안에 화가 많은 건가? 하고 천천히 되짚어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미움 혹은 죄책감. 미움은 분노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위험한 감정에 속한다. 너무 가까이 품고 있거나 오랫동안 안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는다. 음식으로 따지면 아주 매운 음식이다. 가끔 당길 때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주 먹다간 속병이 생긴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내 가족, 심지어 자식도 미워서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에게 미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미움을 지나치게 억누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미숙한 방어 기제를 낳는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착한 아이 콤플렉스나 애어른, 효자병 등이 그것이다. 자기를 향한 미움, 즉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도 미숙한 방어 기제에 속한다. 타인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미리 자책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다. 가령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우리가 못나서 네가 그 꼴이다. 내가 얼른 죽어야지. 하고 자책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감정을 자극해 누가 엄마 탓이라고 했어? 하는 식으로 분란의 단초가 되기 십상이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공격성이라 그 감정은 전염된다. 이 부모의 자책감은 자식에게 전염될 확률이 높다. 동정심 혹은 자기연민. 동정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분노나 미움과 달리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감정을 좋은 거라고 배우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감정이 늘 좋은 건 아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고 대할 경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남에게 당당하고 싶어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원한다. 다소 불편하고 모자라는 게 있어도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자존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고 대하면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은 자기 연민이라 한다. 자기 연민도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이 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심해지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한다. 잘못된 양육의 피해자, 입시제도의 피해자, 조직생활의 피해자, 불합리한 결혼생활의 희생양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덕분에 남과 쉽게 친해지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부모가 자녀에게 동정심을 느껴 독립을 미루게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선 인생이 불쌍해서 함께해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래서 동정심, 자기연민 커플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많다.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스스로 자기연민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상대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간간히 던져주는 동정심과 그 기억들 때문에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길 두려워한다. 호감과 자기애, 그리고 관심. 호감이 있다는 말은 그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뇌는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게끔 타고났다.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며 다투기까지 하지만 실제로 뇌가 원하는 것은 관심과 집중이다. 사랑은 다시 말해 뇌가 집중할 대상을 발견한 것이다. 호감은 사랑보다는 약한 심리 반응인데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호감, 즉 관심을 갖는 데서 사랑은 시작하고 사랑이 식으면 관심부터 사라진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배신감이 드는 까닭은 나 말고 다른 존재에게 집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애가 있다는 말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지나치면 나르시시즘이 된다.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다. 좋아해도 될 사람만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 참 편안한 인생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것이 자꾸 엉키는 일이 생긴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애정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불륜이다. 글자 그대로 궤도를 벗어난 상태, 즉 순리에 어긋난 상태다. 이때는 좋아하는 감정을 철수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감정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때는 관심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한 먼 곳에 두고 만나지 말아야 한다. 뇌의 집중력이 멀어지게 해야 감정도 날려버릴 수 있다.
반대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인데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가족, 특히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다. 또는 자신을 아끼고 싶은데 자꾸 미워지고 화가 날 때도 있다. 이때도 관심이나 집중으로 감정을 다뤄야 한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샘솟지 않는다 해도 이런저런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밥은 먹었어? 지금은 뭐해? 등 내 관심 일부를 배우자에게 내줘야 한다.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총량이 100이라면 이 중에 30 정도의 관심이라도 배우자에게 할애해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이런다고 한순간에 사랑이 다시 찾아오진 않겠지만 미움이나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번에 자신과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전초 단계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나에게 관심 갖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남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관심을 둬야 할 자신을 향한 애정은 떨어진다. 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자신에게 관심부터 가져야 한다. 자서전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록해도 좋고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누구보다 자신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가족들, 나와 가족들의 관계, 나의 학창시절, 나의 현재 생활, 떠올리면 기분 좋은 것들, 기분 나쁜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특징,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꿈, 없으면 예전에 꿨던 꿈, 내가 바라는 인간상. 여러분들도 나에게 관심 갖기를 한 번쯤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